부에노아이레스 부유한 가정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어느 날 억울하게 차 사고를 당한 후 단란했던 가정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 찬 남성은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교수에게 노랑봉투를 받고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노랑봉투를 들고 LA로 건너가 권력까지 흔들게 되는데요. 대체 교수가 건넨 노랑봉투가 무엇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테오 레이에스라고 해요.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랐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작은 빵집 위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달콤한 반죽 냄새가 올라왔어요. 창밖으로는 오래된 버스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렸고 칠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위험을 지닌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낡은 노란 택시를 몰았어요. 밤이면 시트에 몸을 기대고 탱고를 흥얼거리셨죠. 그동안 요금 미터기는 또각또각 올라갔어요. 저는 그 야경 드라이브를 정말 좋아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앞유리를 미끄러지는 빛나는 물고기처럼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 내리던 밤 술에 취해 웃고 있던 부잣집 남자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어요. 쾅! 그의 번쩍이는 차가 아버지 택시를 들이받아 문짝은 구부러지고 아버지 갈비뼈는 부러졌어요. 그 남자의 변호사들은 비를 탓하고 도로를 탓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의뢰인 탓은 아니라고 돌려놨어요. 결국 아버지는 택시 면허와 미소를 같은 날 잃어버렸어요. 저는 10살 작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속삭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모든 교통법규와 법을 다 배워서 불공정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가족을 더는 속이지 못하게 할 거야.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해 뜨기 전엔 수학, 저녁 먹고 나선 영어를 했어요. 주말엔 엄마를 도와 축구 경기장 앞에서 엠파나다를 팔았어요. 저는 그 다짐을 행운의 돌처럼 주머니에 꼭 쥐고 다녔어요. 어느 여름 지역 신문에서 장학금을 발표했어요. 해외 교통법학 전액 장학생 모집. 저는 손을 떨며 신청서를 썼어요. 몇 주 뒤 흰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파트너 국적 대한민국. 한국? 제가 중얼거렸어요. 거긴 케이팝이랑 매운 라면만 있는 곳 아니야? 친구들은 웃으며 서울을 반짝이는 휴대폰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두 진짜로 아는 건 없었죠. 그래도 공짜 비행기표는 귀했어요. 저는 엄마를 안아주고 아버지 볼에 뽀뽀한 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이 지나 인천공항 문이 열렸어요. 공기는 볶은 커피와 매콤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내용 간판은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깜빡였고 버스는 1분도 늦지 않고 출발했어요. 모든 택시 창문엔 선명한 QR코드가 붙어 있었고요. 도시 전체가 시계톱니다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김소연 교수님을 만났어요. 작은 체구에 예리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어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완벽한 스페인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BIMVNIDO 마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문제를 함께 풀어요. 우리는 그걸 상생이라 불러요. 모두가 살기 위해 함께 사는 거죠. 말은 간단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향에서는 살아남기가 경쟁 같았지 팀 스포츠는 아니었거든요. 서울은 너무 완벽하고 깨끗해서 차갑게까지 느껴졌어요. 첫 수업 날 교수님은 우리에게 파란 글씨가 큼직하게 적힌 노란 봉투를 하나씩 주셨어요. 지식 나누기, 권한 나누기. 안에는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어요. 1. 당신의 법적 권리 짧고 굵은 문장. 2.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법 휴대폰, 카메라, 클라우드 팁. 3. 다음 사람 돕기 매주 작은 친절 하나. 매주 금요일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봉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건네줘야 합니다. 몇 학생이 투덜거렸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숙제는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건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다짐은 다짐이니까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 주 금요일 기숙사 앞에서 네팔 출신 택시기사 한 분이 지도를 들고 애쓰시는 걸 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하자 마테오. 저는 다가가서 느린 영어로 설명하며 그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그분 눈이 보물을 받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다음 주엔 베트남인 요리사, 또 그 다음 주엔 몽골인 미화원을 만났어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와 걱정, 그리고 공정함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어요. 서울은 차가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따뜻하지만 그걸 조용히 드러내는 곳이었죠. 버스 기사님은 승객이 내릴 때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들은 빈 식판을 쌓아 직원이 한 번만 허리 굽히게 했어요. 지하철 안내 음성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도시 곳곳에서 상생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귀만 기울이면 들렸죠. 캠퍼스에 벚꽃이 분홍색 물감을 뿌릴 즈음 저는 제 다짐이 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아르헨티나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도로와 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글과 네온의 이 땅이 반짝이는 휴대폰 아래에 숨겨놓은 교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배우고 고향에 가져갈 교훈이요. 저는 공책을 덮고 책상 위 노란 봉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제 가슴 속 탱고 리듬은 새로운 파트너 리듬을 만났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 함께 사는 삶이라는 부드럽고 안정된 허밍이었어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환희가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새 사무실에 비친 첫 형광불빛은 냉장고 속 불빛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큰 창문, 가죽 의자, 끊임없이 나오는 커피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제 같지 않았어요. 밖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유리창이 그 소리를 눌러버려 마치 도시가 무성 영화처럼 묵묵해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차를 몰아 해변으로 갔어요. 차를 세우고 파도 소리를 들었죠. 아버지의 망가진 택시와 김 교수님이 건네주셨던 그 밝은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택시 핸들 잡으면 어떨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스쳤어요. 변호사가 노란 택시라니 웃기죠? 그런데 반대할수록 입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결국 야간 근무에 지원했어요. 로펌 동료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테오 제정신이야? 한 동료는 에스프레소를 넥타이에 쏟으며 물었어요. 법률에는 연료가 필요해요. 거리에서 얻는 연료 말이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들은 웃어넘겼지만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서울처럼 빛났지만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빌보드는 영화배우 얼굴을 번쩍이며 뒷길에 포트홀을 비췄죠. 필리핀,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출신 기사들은 녹슨 차량을 빌리려고 매주 큰돈을 냈어요. 보험 상담 전화는 지나치게 빠른 영어로만 떠들었고 순찰차는 금이 간 앞유리를 벌금으로 때리며 빈곤 자체를 벌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코너 타코 가게 커피타임에 기사들은 견인차와 법원 출두 날짜를 두고 투덜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아버지가 갈비뼈를 문지르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 다짐이 다시 꿈틀거렸죠. 주말 내내 교수님 선물의 새 버전을 디자인했어요. 밝은 노란 봉투, 두꺼운 종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로 써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했죠. 봉투 모서리마다 제가 파란 잉크로 작은 태극기를 찍었어요. 첫 박스 천장이 반짝이는 봉투가 도착했을 때 사실 겁이 났어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정말 비웃었어요. 한국? 지구 반대편이잖아. 세 딸을 둔 볼리비아 기사 라울 모랄레스가 껄껄 웃었어요. 먼 나라 아이디어가 한 번은 저를 구했어요. 제가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두 번도 가능할지 보자고요. 봉투 속엔 세 장이 들어 있었어요. 1. 권리를 알기 짧고 굵은 글머리 왜 정지했는지 물어보세요. 예의 있게 촬영하세요. 딱지는 열흘 안에 이해 제기 가능해요. 2. 모든 것 기록하기 휴대폰 각도 클라우드 백업 3국어로 된 예시 멘트 경관님, 제 안전을 위해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운전자 돕기 매주 작은 친절을 약속하는 빈칸 하나. 저는 주유소, 신호등, 드라이브 스루에서 봉투를 돌렸어요. 첫 주는 태평양에 돌멩이를 던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보라 하나 없었죠. 그런데 화요일 자정 무렵 라울이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타코 가게로 뛰어왔어요. 봐요. 그가 외쳤어요. 경찰이 달러 450 벌금 꽂이서 보냈는데 번호판이 틀렸대요. 당신 종이대로 온라인 제출했더니 취소됐어요.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가 터졌어요. 이틀 뒤 과테말라 출신 디에고 산타나는 흔들리는 휴대폰 영상을 공유했어요. 경찰이 깨진 테일라이트를 그 탓으로 돌리려다 영상 덕분에 이미 깨진 상태였음이 입증됐어요. 티켓이 바로 취소됐죠.
작은 승리가 퍼졌어요. 9명이 채팅방을 만들었고 제가 이름을 SOBRESAMARILLOS 스페인어로 노란 봉투들이라고 지었어요. 로고는 택시 모자를 쓴 작은 한글 히읗이었어요. 처음엔 어느 양식? 기한이 언제? 같은 질문이 드문드문 올라왔어요. 저는 로펌 점심시간마다 손가락을 마라카스처럼 두드리며 답했어요. 헬로윈 즈음 방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엘름 스트리트에 견인차 온다. 증인 필요. 메시지 하나에 택시 4대가 달려가 카메라를 켰고 티켓은 현장에서 찢겨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전엔 채팅방이 700명이 됐어요. 지도 피는 은하수처럼 베니스 비치부터 이스트 LA까지 주황빛이 이어졌죠. 기사들은 새로운 인사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린 한국인처럼 운전해. 항상 함께.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자부심이 됐어요. 어떤 기사들은 백미러의 묵주 옆에 조그만 태극기까지 붙였어요. 에티오피아 기사 한 분은 영수증을 건네며 살짝 인사까지 배웠다니까요. 늦은 밤 택시 라디오는 살사와 먼 사이렌 소리를 섞어 틀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탕엔 또 다른 리듬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꾸준한 네트워크가 자라는 박동이었죠. 대시보드 불빛이 노랗게 깜빡이면 저는 고향의 탱고와 서울의 벚꽃, 그리고 금이 간 길에서도 굴러가겠다는 아버지의 다짐을 떠올렸어요. 다음 승객 준비 변호사님. 디스패처가 놀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엔진은 윙윙거렸고 봉투 더미는 준비돼 있었어요. 도시는 다시 시끄럽게 살아났고 그 음악은 진짜였어요. 5시였어요. 로스앤젤레스 더위가 헤어드라이어를 최대 풍량으로 켜놓은 듯 달궈지는 시간이었죠. 저는 한 스무디 가게 앞에 대학생 손님을 내려주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반짝이는 유리 빌딩 앞에서 회색 정장을 쫙 빼입은 키 큰 남자가 손가락을 탁 튕기며 저를 불렀어요. 이봐 택시. 그는 뒷문을 확 열며 윽박지르듯 말했어요. 다운타운까지 20분 안에. 그는 제 이름을 묻지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허리춤에서 번쩍인 은빛 배지가 눈을 아프게 했어요. LAPD 부국장 브래들리 카터라고 적힌 배지였죠. 높은 계급 더 높은 거만 함이었어요. 그가 올라타자마자 무거운 서류 가방을 뒷좌석에 내던지고 반짝이는 구두를 올려놓더니 찰칵 담배까지 피웠어요. 연기가 성난 뱀처럼 천장 쪽으로 기어올랐죠. 저는 팔꿈치로 입을 가리며 기침했어요. 죄송하지만 흡연은 안 돼요. 그는 백미러 쪽으로 연기를 뿜으며 잘 들어 꼬마. 빨간불은 내게 안 통해. 버스 전용 차로도 내게 안 통해. 빨리 안 달리면 내 싸구려 이민자 인생 전화 한 통이면 끝장이야. 라고 했어요. 심장이 북을 두드리듯 뛰었어요. 앞 신호등은 폭풍 속 신호기처럼 빨강, 초록, 노랑으로 흔들렸죠. 저는 핸들을 10시 10분 위치로 꽉 잡고 머리 위 작은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카메라 켜기. 오디오 켜기. 클라우드 업로드 시작. 김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먼저 기록하고 대답은 나중에.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가 빨간불이 됐어요. 저는 부드럽게 멈췄어요. 카터가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시아인들은 거북이처럼 운전한다지? 너희는 기계나 만들지 엑셀은 못 밟잖아.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삼켰어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선생님.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상관없어. 이 배지를 기억해. 내가 법이야.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고 저는 조심히 출발했어요. 카터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요. 디스패치 의심스러운 운전자 하나다. 금품 운반 중일 수도. 지원 요청.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어요. 담배 냄새와 공포의 날카로운 냄새가 섞였죠. 백미러의 빨간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늘어났어요. 순찰차 3대가 저를 둘러싸더니 빈 주차장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쾅쾅 닫히고 경찰관들이 몰려왔어요. 젊은 경찰이 문을 잡아당기고 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뒤로 물러서. 누군가 고함쳤죠.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경찰이 뒷좌석을 뒤지고 있었어요. 갈색병 발견. 카터가 느릿하게 박수치며 눈을 번뜩였어요. 이런 불법 약물인가 보네. 운 없는 택시 꼬마군.
속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공황 속에서 작은 침착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클라이맥스야. 녹화 계속. 저는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모든 바디캠에 들리도록 또렷이 말했어요. 제 이름은 마테오 레이에스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제 신분증은 글러브 박스에 있어요. 경찰 한 명이 멈칫하더니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파란 캘리포니아 변호사 카드와 굵은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파일에는 증거와 자동 클라우드 백업이라 찍혀 있었죠. 그 경찰은 얼어붙은 눈으로 카터를 봤어요. 카터의 자신만만한 웃음이 살짝 떨렸어요. 가짜겠지. 분명 가짜야. 저는 대시보드를 가리켰어요. 부국장님, 앞뒤 카메라가 담배 연기, 모욕 발언, 병 심어 넣는 장면까지 전부 업로드했어요. 모두 타임스탬프 찍힌 상태로 한국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됐어요. 삭제 불가해요. 순찰대 사이로 속삭임이 퍼졌어요. 한 경찰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부국장님, 재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카터 얼굴이 붉었다가 잿빛으로 다시 위험할 정도로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게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게 끝일 줄 알아? 넌 이 도시를 몰라. 저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법을 알아요, 선생님. 그리고 정의의 눈은 당신 것보다 많아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나이 지긋한 경사가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규정상 그 영상 로그 남겨야 합니다. 범죄 없으면 운전자 석방해야 하고요. 카터는 이를 악물었지만 말없이 돌아서 정장을 추스르더니 순찰차로 걸어갔어요. 순찰차들이 빠져나가고 수갑이 풀리자 손목에 피가 다시 돌았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열쇠를 떨어뜨릴 뻔할 만큼 손이 떨렸어요. 백미러에는 이제 배지 대신 빈 가죽 시트와 꺼져가는 담배꽁초만 보였어요. 잠시 그대로 숨만 쉬었어요. 해가 다운타운 빌딩 뒤로 기울며 하늘을 금색으로 물들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SOBRESAMARILLOS 채팅방이 폭발하듯 울렸죠. 도움 필요해? 사이렌 들렸는데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떨리는 엄지로 타이핑했어요. 문제 없어요. 은색 배지가 규칙을 구부리려다 실패. 카메라가 바로잡았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며 깨달았어요. 클라이맥스는 카터 부국장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 변호사 노란 봉투 네트워크가 권력에 맞서 설 수 있음을 증명한 거였어요. 김 교수님 약속 그대로요. 앞길은 더 어두워지겠죠. 카터 눈에는 복수의 서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시캠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여전히 업로드 중이고 여전히 진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도 다음 라운드를 맞을 준비가 돼 있었고요.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쏟아졌지만 저한테는 경고 사이렌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에 택시위원회 메시지가 떴어요. 면허 정지. 공공안전 우려. 공공안전이라니요? 사실은 공공보복이었어요. 다시 내려보니 보험사에서도 이미 계약을 취소했더라고요. 차도 일자리도 보호막도 동시에 사라졌어요. 창밖엔 검은 SUV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제가 창가에만 서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찰칵 찰칵 찰칵. 제 번호판, 현관, 삶 전부를 찍어갔어요. 온라인에선 저를 외국 스파이라고 부르며 해시태그가 진실을 독처럼 틀어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김 빠진 커피를 내렸어요. 식탁 위엔 노란 봉투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마치 인내심 강한 병사들이 대기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어요. 김 교수님이 이런 전쟁까지 대비하셨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SOBRESAMARILLOS가 불꽃놀이처럼 빛났죠. 라울은 소식 들었어. 우리가 간다. 디에고는 장소만 말해. 카메라 챙겨갈게. 리나는 우리 삼촌이 빵집해. 시위대에 빵 공짜. 상생. 모두가 살기 위해 함께 살기. 그 단어가 귓속에서 뛰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금요일 정오 LAPD 본청 앞. 카메라 들고 조심히 와주세요. 수요일은 그림자 속에서 날아갔어요. SUV는 제가 장 보러 가도 도서관에 가도 교회 계단에 서도 따라왔어요. 목요일 밤엔 문 밑으로 쪽지가 밀려왔어요. 고소 취하해. 아니면 네가 사라질 거다.
맥박이 천둥쳤지만 두려움이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모든 좌석은 분노, 결심, 그리고 노란 봉투를 든 기사들의 얼굴이 차지했거든요. 밤새 새 전단을 뽑았어요. 안전하게 행진하는 법, 합법적으로 촬영하는 법, 무료 변호사 한 라인. 프린터가 해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웅웅거렸어요. 금요일 오전 11시 45분, 한여름 햇볕에 다운타운 LA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저는 LAPD 본청 맞은편에서 새 봉투를 구명조끼처럼 움켜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라울의 은색 세단 한 대만 왔어요. 그러다 디에고의 파란 밴이 덜컹거리며 도착했고 리나는 따끈한 빵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시나몬 향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번졌죠. 한 대, 두 대, 택시랑 가족 승용차들이 거리를 노란금색으로 물들였어요. 정오가 되자 1000명이 넘는 인파가 인도를 가득 메웠어요. 기사들, 부모님들, 킥보드 탄 아이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연대는 힘이다 라고 쓴 팻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 카메라를 횃불처럼 높이 들었어요. 저는 낮은 화단 위로 올라가 군중을 바라봤어요. 클라이맥스다. 그 차분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저는 메가폰을 들었어요. 친구들, 그라시어즈 생크 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공공이고 우리는 함께라서 안전해요. 환호성이 유리 빌딩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닷새 전 어떤 경찰관이 진실을 묻으려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파헤쳐요. 우리는 택시 한 대가 아니라 네트워크예요. 한국에서 상생을 배웠고 지금 LA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 6대가 길가에 멈췄어요. 경찰들은 플라스틱 방패를 가슴 높이 들고 줄을 섰죠.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엔 빨간 글씨 LIVE, STREAMING 반짝였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화면을 켰어요. 확성기를 든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라울이 소리쳤어요. 불법? 우리 허가증 있어요. 그는 시청 직인이 찍힌 종이를 흔들었어요. 카메라들이 클로즈업했고 라이브 댓글엔 하트와 엄지가 쏟아졌죠. 그 경찰은 잠시 멈칫했어요. 무전기가 지직거렸어요. 아마 카터 부국장 목소리를 기다렸겠죠. 맞은편 HQ 유리 뒤에 서 있는 카터를 봤어요. 이를 꽉 물고 우리 영상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눈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방패벽은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 라인은 망설이며 그대로 있었고 우리 군중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젊은 신참 하나가 방패를 조금 내렸어요. 또 다른 경찰은 바디캠이 켜졌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두 걸음 화단을 벗어나 봉투를 깃발처럼 들었어요. 카터 부국장님, 제가 메가폰으로 HQ 쪽을 향해 외쳤어요. 당신은 운전자 한 명을 침묵시키려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걸 잊었어요. 우리는 기록하고 백업하고 늘어난다는 것. 당신 선택은 배지가 아니라 도시, 클라우드, 공정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거예요. 광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맞은편 SUV 요원들도 카메라를 살짝 내렸죠. 그때 방패 뒤에서 한 경사가 들릴 만큼 크게 말했어요. 오늘 평화 시위대는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제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영상 보내주세요, 변호사님. 내부 감찰에서 필요할 거예요. 환호가 비둘기를 놀라 달아나게 할 만큼 컸어요. 제 무릎이 휘청였지만 리나는 따뜻한 빵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며 웃었어요. 드세요, 영웅님. 싸움은 길어요. 저는 시나몬 향이 풍기는 빵을 한 입 베어물며 그림자 같던 두려움이 사라짐을 느꼈어요. 사이렌 소리는 멀어졌어요. 은빛 배지가 먼저 공격했지만 우리의 노란 봉투는 빛과 렌즈, 연대로 받아쳤어요. 그리고 카메라들이 하늘을 향해 계속 스트리밍하는 걸 보며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속한 이야기였어요. 클라이맥스는 한 번의 맞대결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그들의 화면이 도시 위에 새로운 태양처럼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금요일 정오, 저는 스프링 스트리트 모퉁이를 돌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회색이던 다운타운 LA가 눈부신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재봉투를 작은 깃발처럼 흔들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한글로 펄럭이고 있었어요. 연대는 힘이다. 라고 적혀 있었죠. 머리 위에서는 헬리콥터가 쿵쿵거리며 떠 있었어요. 기자들이 다가와 아무에게나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었고요. 왜 한국어 현수막이죠?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라울이 턱을 들어 올리며 싱긋 웃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웃은 이웃을 들어 올려야 한다고요. 제 목이 꽉 조여 오는 듯 했어요. 높은 빌딩 창문에서 카터 부국장이 노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귀에는 전화기가 붙어 있었지만 이번엔 도시 곳곳에 달린 카메라가 더 많았어요. 모든 렌즈가 그를 비추며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LIV를 눌렀어요. 우린 안전하게 행진해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우린 함께 행진해요. 군중이 그대로 따라 외치자 그 소리는 번개처럼 거리를 굴러 내려갔어요. 2달 뒤 연방법원은 벌집처럼 붐볐어요. 저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옷깃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를 달았어요. 김 교수님께 드리는 조용한 감사였죠. 맞은편에는 카터가 얼음 조각 같은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변호인 시작하세요. 저는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에 대시캠 영상이 떠올랐어요. 카터가 빨간불을 무시하라고 윽박 지르고 아시아인을 모욕하며 경찰관이 갈색 병을 제 좌석 밑에 슬쩍 넣는 장면이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 3명의 경찰관이 증언대에 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만을 말했어요. 부국장이 그 운전사 없애. 변호사도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심원단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바닥에는 아버지의 낡은 택시 핸들이 잡혀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택시를 잃었기에 택시를 몰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법정을 두려워하니까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어느 한국인 교수님이 제게 노란 봉투를 건네며 혼자가 아니다 라고 속삭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상생이 바다를 건너왔어요. 오늘 밤 이 법정에 서 있어요. 배심원단은 심의에 단 1시간만 걸렸어요. 평결. 모든 혐의 유죄. 증거 조작, 권력 남용, 증오 범죄적 괴롭힘. 카터는 3마디 판결로 배지, 연금, 자유를 모두 잃었어요. 밖에서는 기사들이 환호했어요. 법원 창문이 덜컹거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스페인어로도 한국어로도 모두가 기쁨으로 외쳤어요. 저는 햇빛 속으로 걸어나와 가뭄 뒤 단비처럼 퍼지는 소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6달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택시 면허 완전 복원. 같은 날 시장이 3시 조례에 서명했어요. 별칭은 옐로 룰이었어요. 이제 모든 순찰차는 대시캠을 설치해야 하고 무료 법률 워크숍 안내지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주요 택시 허브에 비치돼요. 저는 그 신문 헤드라인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걸었어요. 어느 따뜻한 저녁 도서관 앞에서 지친 대학생을 태웠어요. 그의 배낭은 벽돌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힘든 하루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너무 커요. 전 그냥 한 명일 뿐이죠. 저는 백미러에 비친 그에게 웃었어요. 작다고 느낄 때 저를 도와준 한국어가 있어요. 행복. 이라고 했어요. 나눌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네요, 그 말. 빨간불에 멈췄을 때 저는 글러브 박스를 열고 마지막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접힌 자국 하나 없는 새 봉투였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건넸어요. 안엔 종이 3장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의 권리를 알려주고 하나는 진실을 기록하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는 다음 사람을 도우라고 부탁해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누군가 예전에 저한테 줬거든요. 제가 김 교수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난 혼자야 라고 느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 이걸 보여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초록불이 켜졌어요. 택시는 가로등이 장미음은 태양처럼 빛나는 거리 위를 굴러갔어요. 학생 옆 좌석에는 희망이 3국어로 적힌 종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밝은 노란 봉투 사이로 한국의 작은 햇살 한 조각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